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 오빠 무덤에 침 뱉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58세와 51세. 한옥마을 찻집 주인과 가구 장인. 사람들 눈을 피해 만난 밤 그가 속삭였죠. 평생 이렇게 원한 적 없었어요. 나무 향기 속에서 우리 둘만의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사연은 바람을 타고 시청자님께 가장 먼저 다가갈 겁니다. 어디에서 청취하시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창호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강미란의 심장은 규칙을 잃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떨림이었다. 오후 4시, 벽식의 초침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는 늘 이 시간에 왔다. 6개월째 변함없는 루틴이었다. 어서 오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본인도 알아챌 정도였다. 서둘러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표정을 감췄다. 전주 한옥마을 달빛 정원.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이 찻집은 미란이 2년 전 남편을 잃고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다. 오늘은 국화차 한잔 하시겠어요? 남자는 마루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혁, 51살. 한옥마을에서 전통 가구를 복원하는 장인이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과묵하지만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 미라는 다관을 준비하며 슬쩍 그를 훔쳐봤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답게 거칠지만 정돈된 손, 옆모습에 드리운 오후 햇살. 5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어깨선. 물을 끓이는 동안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관 뚜껑을 열 때, 찻잔을 꺼낼 때, 국화꽃을 집어넣을 때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졌다. 왜 이러는 걸까?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 낯선 감정. 미라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차를 따르며 미라는 생각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강했다. 하지만 미란을 여자로 본 적은 없었다. 늘 아이들 엄마 김 선생님 아내였다. 학교에서 30년을 가르치며 집에서는 아내와 엄마로 살았다. 한 번도 그냥 강미란인 적이 없었다. 좋은 향이네요. 준혁이 찻잔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백자 찻잔을 감싸는 모습에 미라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나무를 만지듯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 미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58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옥마을에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창 너머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라는 35년 전을 떠올렸다. 23세 선을 보고 결혼했다.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아서였다. 남편은 안정적이었고 양가 부모님이 만족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나쁘지 않았다.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저 떨림이 없었다. 저기, 미란 선생님. 준혁의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다. 네. 다음 주에 작업실에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준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눈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복원한 가구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미라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소리가 날까봐 더욱 신중하게. 전시회요? 네. 선생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미라는 알아챘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6개월간 매일 오후 4시에 찻집을 찾던 이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미란을 바라보던 눈빛.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58이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아직 3년상도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시누이 경숙이 알면 어떻게 될까? 회사 다니는 큰아들 태준이가 알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35년을 역할로만 살았잖아.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될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한옥 처마에 걸린 햇살이 주황빛으로 변했다. 미라는 준혁을 바라봤다. 그도 미란을 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스스로도 놀라운 대답이었다. 준혁의 눈빛이 밝아졌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온기가 더해져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찻잔에 남은 국화차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기를 전했다. 가겠다고 했다. 돌이킬 수 없는 대답을 해버렸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옥마을에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대금 소리가 들려왔다.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떨림. 이게 뭘까? 설렘일까? 두려움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미라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주 그의 작업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라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전시회 날 아침 미라는 장롱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은 연보라색 저고리를 만졌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그냥 평상복을 입을까? 아니, 너무 무성의한가? 한복을 입으면 티가 너무 나는 건 아닐까? 58배 무슨 치장이람.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결국 한복을 꺼냈다. 거울 앞에 섰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58배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설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한옥마을 골목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준혁의 작업실까지는 찻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미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작업실 문 앞에 도착했다. 나무 현판에 목연재라고 쓰여 있었다. 나무와 인연을 맺는 집.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준혁의 목소리. 문을 열자 나무 향기가 확 밀려왔다.
은은한 오칠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작업실 안에는 복원된 가구들이 늘어서 있었다. 반다지, 문갑, 경대. 모두 100년은 넘어 보이는 골동품들이었다. 오셨네요. 준혁이 작업복을 벗으며 다가왔다. 평소 찻집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다. 장인의 얼굴이었다.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 이리 오세요.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가 안내한 곳은 작업실 깊숙한 곳이었다. 거기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나전칠기 경대가 놓여 있었다. 자개가 은은하게 빛났다. 아름답네요. 미란이 감탄하며 말했다. 손을 뻗어 경대를 만지려다 멈췄다. 함부로 만져도 되는 걸까?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준혁이 말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경대 표면을 쓰다듬었다. 매끄러웠다. 100년도 더 된 물건인데 방금 만든 것처럼 반질반질했다.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미란이 물었다. 기록에 따르면 전주 기생이었던 분이라고 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다가 그분이 떠난 후 평생 간직했대요. 70년을 혼자 사시면서도 이 경대만은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미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70년. 얼마나 긴 시간인가. 이 경대를 복원하면서 생각했어요. 준혁이 미란을 바라봤다. 사랑에 늦은 나이가 있을까 하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란은 준혁을 쳐다볼 수 없었다. 시선을 경대에 고정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미란 선생님. 네. 제가 너무 불쑥스럽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6개월 전 처음 찻집에 갔을 때부터요. 선생님이 차 따르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저요? 58인데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선생님 선생님이 좋습니다. 고백이었다. 분명한 고백.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 안 된다고 해야 하나? 58이다. 과부다. 신우이가 알면, 아이들이 알면. 저기, 선생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미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나무를 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렸다. 준혁아, 있냐? 낯선 남자 목소리. 미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준혁도 재빨리 물러섰다. 하지만 늦었다. 문간에 선 남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표정이 묘했다. 아, 손님 계셨구나. 실례했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란이 서둘러 말했다. 미란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업실을 나왔다.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숨이 찼다. 58배 뭘 이렇게 뛰나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찻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한복 고름이 삐뚤어져 있었다. 미라는 고름을 다시 매며 생각했다. 방금 그 남자, 한옥마을에 사는 사람 같았다. 소문이 날까? 과부가 남자 작업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고. 58배 무슨 염치냐고. 휴대폰이 울렸다. 신우이 경숙이었다. 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왔다. 형님, 이번 주 토요일 집에 올게요. 애기할 게 있어서. 가슴이 철렁했다. 경숙은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다. 애기할 게 있다니. 혹시 벌써 소문을 들은 걸까? 저녁 때 딸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좀 어때? 응, 그냥 그렇지 뭐.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미라는 딸한테는 솔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아직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간다고 어떻게 말하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미라는 찻집 마루에 앉았다. 창밖으로 한옥마을 풍경이 보였다. 저 멀리 준혁의 작업실 쪽 불빛이 켜져 있었다. 미라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다. 사랑에 늦은 나이가 있을까? 준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없을까? 있을까? 58분 늦은 걸까? 미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준혁을 다시 보고 싶다는 것,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 그 따뜻한 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것. 휴대폰을 꺼냈다. 준혁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문자를 보낼까? 뭐라고 써야 하지? 미라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너무 빠른 건가? 아직 남편 3년상도 안 끝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35년을 참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밤이 깊어갔다. 미라는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 일어나 다시 창가에 섰다. 준혁의 작업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도 잠을 못 자는 걸까? 미란처럼 고민하고 있는 걸까? 내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떨림을 멈출 수 없다는 것. 토요일 오후 경숙이 찾아왔다. 미라는 문을 열자마자 알았다. 뭔가 단단히 벼른 얼굴이었다. 경숙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형님, 우리 좀 얘기합시다. 미라는 차를 준비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경숙은 찻잔도 건드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님, 요즘 한옥마을에 소문 도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문? 형님이 장인이랑 자주 만난다고요. 그것도 혼자. 미라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역시 들켰구나. 그날 작업실에서 본 남자가 퍼뜨린 모양이었다. 그 사람 찻집 단골이에요. 그냥 손님이고. 형님, 제가 바보로 보여요? 한옥마을이 얼마나 좁은 곳인데. 다들 수군거려요. 과부가 남자 작업실 드나든다고. 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3년상도 안 끝났고. 그런데 벌써 남자예요? 경숙 씨, 저는 윤가 사람이잖아요, 형님.
체면이 있지. 애들 생각은 안 해요? 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큰아들 태준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다. 고모한테 들었어요. 엄마 요즘 남자 만나요? 태준아, 그게. 엄마, 회사에서 벌써 소문났어요. 과장 어머니가 장인이랑 사귄다고. 승진 심사 앞둔 상황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란의 가슴이 답답했다. 태준아, 엄마 얘기 좀.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58이에요. 그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다음 날 미라는 찻집 문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수군거리는 시선, 품평하는 눈빛, 견딜 자신이 없었다. 오후 4시가 되었다. 준혁이 올 시간. 미라는 창문 너머로 골목을 바라봤다. 준혁이 나타났다. 찻집 문 앞에 섰다. 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준혁이 돌아섰다. 등이 쓸쓸해 보였다. 미라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이게 맞는 걸까?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소문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또 문자가 왔다. 선생님이 힘드시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소문으로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아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안고 울었다. 35년을 참고 살았다.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세상 눈치.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었다. 이제 좀 숨 쉬고 싶었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저녁 때 딸 수아가 찾아왔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수아는 엄마가 마루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가 옆에 앉았다.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누구 만난다고?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수아가 엄마 손을 잡았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도 사랑할 자격 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 인생 책임져줘? 오빠도 고모도 그냥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야.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해. 수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미라는 한참을 울었다. 딸의 품에 안겨서. 밤이 깊었다. 수아가 돌아간 후 미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준혁의 작업실 불빛이 보였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도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다. 미라는 결심했다. 내일 준혁을 만나야겠다.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포기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볼 건지. 58이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이대로 또 남 눈치 보며 살다 죽을 건가? 휴대폰을 꺼냈다. 준혁한테 문자를 썼다. 내일 찻집으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제대로 마주해야 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한옥 처마를 비췄다. 미라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년을 역할로만 살았다. 며느리, 아내, 엄마, 선생님. 한 번도 그냥 강미란인 적이 없었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떨리고 싶다. 준혁한테서 답장이 왔다. 네. 내일 4시에 가겠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했다.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밤이 깊어갔다. 미라는 잠들지 않았다. 내일을 위해, 내일의 용기를 위해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찻집을 열었다. 손님이 올까 두려웠지만 문을 잠가둘 수는 없었다. 국화차를 준비하며 시계를 봤다. 3시 50분. 준혁이 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정확히 4시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라는 마루를 가리켰다. 준혁이 앉았다. 차를 따르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문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 불찰입니다. 작업실에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찻잔을 내려놓고 미라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좋아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6개월 전부터요. 매일 4시에 오시는 거 기다렸어요.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시계만 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근데 무서워요. 58이에요. 과부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너무 무서워요.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이만. 선생님. 준혁이 미란의 말을 끊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51살에 이혼했어요. 7년 혼자 살았고요.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을 봤어요. 차 따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선생님 인생 망칠까봐.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요? 이대로 포기하는 거요. 선생님 옆에 있고 싶은데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미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둘이서 천천히.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의 손이 따뜻했다. 일주일 후 미라는 경숙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미란이 먼저 연락했다. 경숙 씨 할 말이 있어요. 경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형님, 정신 차리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35년 살았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한 번도 강미란으로 산 적 없어요. 경숙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이제 좀 제 인생 살래요. 경숙 씨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준혁 씨 만날 거예요. 형님, 체면이. 체면보다 제 행복이 중요해요. 이제는요. 경숙은 아무 말도 못했다. 미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큰아들 태준한테는 편지를 썼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승진에 방해가 될까봐.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58이지만 사랑하고 싶어. 이해 못해도 괜찮아. 시간을 줘. 엄마는 준혁 씨랑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 달이 흘렀다. 미란과 준혁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찻집 문을 닫은 후 한옥마을을 함께 걸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미라는 준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의 작업실에서 차를 마셨다. 나무 향기가 좋았다. 준혁이 말했다. 선생님, 내년 봄에 전시회 하나 더 하려고요. 그래요? 네. 이번엔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저요? 선생님 찻잔이랑 제 가구를 같이 전시하면 어떨까 해서요. 차와 나무의 조화.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참 좋았다. 좋아요. 같이 해요.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준혁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작업실 다락방의 좁은 공간. 나무 향기 속에서 준혁의 품이 따뜻하고 안전했다. 선생님, 응? 행복해요. 나도요, 준혁 씨.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미라는 눈을 감았다. 58년을 살았다. 그중 35년은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빠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그래, 뭐래? 엄마 생각해 봤는데 엄마가 행복하면 된대.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대.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응. 오빠도 사람이야. 처음엔 체면 때문에 화났지만 생각해 보니까 엄마 인생이잖아. 그래서 인정한대. 전화를 끊고 미라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찻집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수군거리는 시선도 있었지만 따뜻한 눈빛도 있었다. 한옥마을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사장님, 요즘 얼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사랑하는 거 맞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세요. 미라는 웃었다. 진심으로. 오후 4시 준혁이 왔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미라는 국화차를 따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오늘 차가 특히 좋네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서 그래요. 미란도 웃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한옥마을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미라는 생각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준혁과 함께 58배 사랑. 늦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한옥마을에 첫눈이 내렸다. 미라는 찻집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옆에는 준혁이 있었다.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선생님, 차 식어요. 응, 고마워. 이제는 반말도 자연스러웠다. 준혁도 미란을 편하게 대했다.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그날 오후 딸 수아가 찾아왔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준 거야. 뭔데? 엄마가 힘들어지면 주라고 하셨어. 미라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에 미란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남편 영수의 글씨였다. 편지를 꺼냈다. 천천히 읽었다. 미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후겠지. 35년 동안 고마웠어. 좋은 남편은 못 됐어. 늘 바빴고 널 여자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 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미안해.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거든 주저하지 마.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 행복해라, 미란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이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수아가 엄마를 안았다. 아빠가 엄마 행복 바라셨어. 준혁 선생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미라는 한참을 울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찾아왔다. 미라는 놀랐다. 석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엄마, 태준아,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행복보다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미라는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이해해. 아니에요. 승진은 됐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불행하면. 태준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준혁 선생님, 좋은 분이시죠?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미라는 다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 달 후 찻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미란과 준혁의 약혼식이었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수아가 축사를 했다. 엄마, 준혁 선생님 축하해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태준도 덕담을 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준혁 선생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일어나 인사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경숙도 왔다.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축하는 해줬다. 형님, 행복하세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약혼식이 끝나고 미란과 준혁은 찻집에 남았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다. 미란 씨, 응? 내년 봄에 결혼식 올릴까요? 작은 결혼식으로. 좋아요. 미라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옥마을에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처마에 쌓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미란과 준혁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옥마을 작은 예식장에서 59과 52의 결혼식. 미라는 한복을 입었다.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치마.
준혁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한옥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 이제는 축복해 주었다. 식이 끝나고 미란과 준혁은 한옥마을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미란 씨, 행복해요? 응. 평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요. 1년 후 찻집 옆에 새 건물이 생겼다. 달빛 공방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이었다. 미란의 찻잔과 준혁의 가구를 함께 전시하는 공간. 찻집과 공방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차를 마시고 가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도 나이 차이가 많아요. 15살이나. 여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힘들었는데 사장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부부가 돌아간 후 준혁이 미란 옆에 앉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네요. 그러게요. 미라는 찻잔을 들었다. 국화차 향이 좋았다. 준혁의 손이 미란의 손을 감쌌다. 익숙하고 따뜻한 손길.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한옥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미란 씨. 응? 평생 사랑할게요. 나도. 미라는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편안했다. 59에 찾은 사랑. 늦은 게 아니었다. 딱 맞는 시간이었다. 한옥마을의 저녁 종소리가 울렸다. 미라는 눈을 감았다. 35년을 역할로 살았다. 이제는 나로 산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이 얼마든 후회 없이 살 것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미란과 준혁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었다. 59에 시작한 첫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다.